한때 중단 위기에 처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물품과 인력을 대폭 투입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밝혔는데요. 계속되는 폭염의 예방 수칙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잼버리 대회가 예정대로 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각국 대표단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됐는데 사실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철수를 결정하면서 다른 대표단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지만 결정은 좀 달랐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국 K단에서 지금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참석 인원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대회 총 참석 인원이 153개국에 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영국, 미국, 프랑스를 합하니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진행에 큰 문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번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폭염도 폭염이지만 이 개최지 선정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애초에 여름 야영에 부적합하다는 장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온 다음에 지역이었었고요. 예. 또 이 새만금 지역이 매립지였기 때문에 어떤 비나 어떤 외부에 대해서 더 약했고요. 그리고 또 허벌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소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장소가 안 좋더라도 네. 그만큼의 대책을 세우면 어떤 안전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장소도 안 좋은 곳에 대책도 낮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저는 어떤 장소보다는 어떤 대책이 부족했다라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네. 온열 환자도 속출을 해서 물론 기상이변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좀 더 조직위가 안일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항상 생각되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 이태원 압사 사고 났을 때 보면 정말 사람에 의해서 이만큼의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까? 또 올 봄에 보면 저기 터널 있지 않습니까? 방음 네. 터널. 여기에서 그만큼 사망 사고가 났을까? 가장 최근에는 지하차도. 예. 여기에서 물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이만큼 사망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날씨에 의해서 이런 거대한 큰 행사가 정말 4년마다 그 행사되는 정말 그 153개국 4만여 명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에 더위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이런 스톱이 될 만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이런 사달이 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앞서 불량한 위생 상태나 아니면 식사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또 특히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 벌레 물림을 통해서 피부 발진 같은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대비가 안 됐을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안전에서 보면 여러 안전이 있는데 위생 관리 안전이 있거든요. 위생 안전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가장 그 어처구니 없는 건 우리가 음식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계란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 할지 어.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잘못되고 어떤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나타났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정말 그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새롭게 꼭 그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야영장 내 코로나19 확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확진자가 70명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참가자들 건강이 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70명 중에서 65명이 외국인이고요. 내국인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네. 똑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가자들이 더 건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내가 환자라고 신고한 사람이 70명이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코로나가 극성했을 때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활에 내 개인 업무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다 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더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걸려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네. 감기겠지 하냐고 병원도 가지 않는 이런 환자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잼버리 현장의 정부 부처와 민간의 지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쿨링버스랑 그늘막, 이 캐노피 같은 더위 대피 시설을 좀 늘리고 의료 인력도 대거 추가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추가한 필요한 조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상대 습도가 90%거든요. 우리 네. 상대 습도가 90%란 얘기는 지금 공기 중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90% 거의 최대한 지금 흡수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상대 습도가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호흡에 곤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컨디션에 문제가 돼서 어떤 병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체감 온도도 지금 40도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올해부터 폭염특보,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체감 온도에 따라서 기본 기온 온도에 따른 게 아니고 체감 온도에서 따라서 35도 이상을 이제 폭염특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40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한다면 네. 지금 오기 전에 제가 기상청 예보를 봤거든요. 예. 지금 태풍 카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캐눈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오고 있냐면 그동안의 태풍과 달리 거의 일본을 관통하다시피 하면서 부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부산과 지금 여기 잼벌리 하는 위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 기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태풍에 대한 이런 대비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영장에서 어떤 텐트나 어떤 캐노피 이런 것이 바람이 불 게 있을 때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보다 더 근본적인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잼버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어서 먼저 이 온열 질환 증상이 어떤 것부터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사병하고 열사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에 수분을 발산합니다. 이게 땀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36.5도, 37도가 되면 계속 수분을 발산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발산할 수분이 부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지금 일사병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40도 이내를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때는 지금 심정지 상태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물이 흡수가 되면은 회생이 되거든요. 예. 이번에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사병이 아닌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수분이 흡수되니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체온이 40도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우리 중요 장기 부위들이 특히 뇌나 심장 이런 신장들이 단백질로 돼 있어요. 예. 단백질의 열에 변식이 돼버립니다. 변질이 돼버리면 회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렸을 때, 그 꼬마였을 때 열이 많이 위해서 회복이 안 된 상황들 있잖아요. 예. 정상 돌아오지 않는 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열이 되잖아요. 그 고열로 인해서 뇌나 심장에서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사병이 돼버리면 40도 이상이 돼버리면 우리 장기들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망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적으로 대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잼버리 대회에서도 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참가한 학생들이 좀 더 온열 질환에 대비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에 대비하는 것은 날씨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온도가 가장 높은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당연한 건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어떤 질병이든 바이러스든 감기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옮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세 사람이 식사를 코로나 했었는데도 어느 한 사람은 걸리지 않았거든요. 예. 이 얘기는 그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는데 약한 노약자분들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어떤 의학적인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양 섭취를 잘해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하면 이런 질병들이 이런 바이러스나 코로나가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보다 더 좋은 영양 상태, 더 좋은 컨디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이번에 잼버리 관련된 내용 말고도 이 폭염이 계속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건강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뭐 알아야 만한 예방 수칙 같은 건 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햇빛 노출을 좀 줄이거나 커피나 탄산음료도 피해야 한다고.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지만은 일사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온 음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온 음료들은 굉장히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물이 부족할 때 소금물을 타서 소금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소금물을 흡수할 때. 소금을 흡수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몸에는 염분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염분이 어느 정도냐면 0.9%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금물을 0.9% 이상의 물을 복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김치를 만들 때 배추를 절인다 하잖아요. 그때 소금물을 농도를 높게 하죠. 그럼 배추에 있는 소금물에 농도가 없는 물이 빠지게 되거든요. 소금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 몸보다 높은 소금물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 체중에 있는, 우리 인체에 있는 소금물이 빠지기 때문에 소금물을 복용을 할 때는 0.9%보다 낮은 물을 복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면서요.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우리가 햇빛이 가장 강한 2시부터 5시까지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게다가 네. 영양 섭취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